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평창올림픽, 이제 폐막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폐막식장 주변에선 벌써부터 마지막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메달 소식부터 우선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 마지막 경기였던 봅슬레이 4인승에서 짜릿한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경쟁하던 독일팀과 100분의 1초까지 기록이 똑같았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어제 1, 2차 레이스에서 깜짝 선전하며 2위를 기록한 봅슬레이 대표팀은 오늘 3차 주행에서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나갔습니다.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이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3차 레이스에서 3위 독일 발터팀보다 0.07초 앞선 2위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4차 주행에서는 스타트가 늦어 초반 3번 커브에서 발터팀의 0.02초 차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마의 구간 9번 커브를 매끄럽게 빠져나오면서 격차를 0.01초로 좁히긴 했지만 그 후로는 좀처럼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마지막 16번 커브 오르막 구간을 통과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동기록! 대한민국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은메달을 확보합니다. 독일 발터팀과 4차례 레이스 합계에서 100분의 1초까지 똑같아 공동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던 일들이었는데 오늘 그렇게 결과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지금 꿈만 같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에서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우리 선수들은 주먹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역대 최고 성적이 월드컵 5위에 불과했던 우리 봅슬레이 4인승 팀은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 기적의 레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8년 전만 해도 변변한 훈련장조차 없었는데 썰매 종목 꽃으로 불리는 봅슬레이 4인승에서 은메달을 딴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8끼씩 먹어가며 체중을 불렸고 그래서 더 묵직해진 썰매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파일럿 원윤종과 푸시맨 서영우, 전정린, 브레이크맨 김동현은 모두 체육교육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 봅슬레이에 입문했습니다. 이들은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 가속력을 높이기 위해 살부터 찌웠습니다. 하루 8끼를 먹으며 당시 70kg대였던 몸무게를 30kg 넘게 불렸습니다. 야식도 따로 챙겨 먹기도 하고 뷔페 이런 데 가면은 또 원없이 먹기도 하고 체중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연습할 트랙조차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처음에는 경기 도중 썰매가 뒤집히기 일쑤였습니다. 2016년 7월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 여름에도 연습할 수 있는 실내 아이스 스타트 훈련장에 이어 10월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전체 트랙이 완성되면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소치 올림픽 때 러시아의 봅슬레이 금메달 2개를 이끌었던 캐나다 출신 루더스 주행 코치와 린더 스타트 전담 코치를 영입해 특급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울 정도로 헌신하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또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해내라! 2인승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은 깜짝 메달을 수확하며 평창올림픽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평창올림픽 최고 스타 여자 컬링팀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일명 영미 매직이 스웨덴엔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매혹시켰죠. 선수들과 국민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우리 팀은 영미 매직을 기대하며 온 힘을 쏟았지만 실수가 잇따르며 흔들렸습니다. 반면 하셀보리가 이끄는 스웨덴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9엔드가 끝나고 5점 차까지 뒤지자 주장 김은정은 동료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예 그냥 중간에 끝내는 것보다는 5점 차이요? 그런 거 그냥 하는 게 낫겠지. 승자를 예우하는 컬링의 매너를 지킨 팀킴은 서로 안고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관중의 환호 속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시상대 위에선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뜨거운 컬링 열풍을 일으켰던 팀킴은 기자회견장에서도 울고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유명 인사가 된 김영민은 한박 웃음을 터뜨렸고
주목받는 포지션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이 빨리 주시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은 여기서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올림픽에서 또 애들이 또 자기 역할들을 너무 다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는 거예요? 다섯 번? 은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이제부터가 진짜라며 4년 뒤엔 금빛 메달을 다짐했습니다. 팀 화이팅! SBS 이정찬입니다. 컬링의 고장이죠. 경북 의성은 이른 아침부터 들썩들썩했습니다. 열띤 단체 응원이 펼쳐졌고 은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팀 킴의 고향 의성 주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금세 체육관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저마다 응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의성 체육관엔 이른 아침부터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들어 이렇게 북과 꽹가리까지 동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쁜 순간과 아쉬운 순간도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스톤이 상대 스톤 둘을 멀리 밀어내고 하우스에 자리 잡자 큰 환호가 터져나왔고 스웨덴 스톤이 우리 스톤을 밀어내며 석점을 가져갈 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금메달은 스웨덴에 내줬지만 주민들은 한국 컬링 사상 첫 메달을 따내며 고향을 빛낸 선수들에게 고마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해야죠. 어떻게 잔치하실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했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4년 뒤에는 꼭 금메달 딸 겁니다. 지난 17일간 경기장 관중석에서 가슴 졸였던 선수의 부모들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얘기해줘야죠. 왜 우세요, 어머니? 멀리 살이 자꾸 눈물이 나네요. SBS 박찬근입니다. 사실 올림픽 며칠만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17일간의 여정을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K-팝 스타들의 공연과 화려한 드론쇼가 폐막식을 장식합니다. 이 소식은 하성룡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은 폐회식 4시간 전부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각종 공연이 펼쳐지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국기광장에선 가족끼리, 직장 동료끼리 기념사진을 찍으며 평창올림픽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폐회식 2시간 전인데요. 올림픽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더 재밌게 봤고 개막식 집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폐회식은 꼭 한번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개회식 때보다 추위가 많이 풀렸지만 폐회식에서도 무릎 담요와 핫팩 등 방한 6종 세트를 지급합니다. 폐회식에선 동서양의 문화와 한국의 전통과 미래가 만나 새 시대를 연다는 메시지의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다양한 문화의 장르들이 융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공연들을 준비했습니다. 엑소와 CL 등 K-팝 스타들이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관중과 흥겨운 무대를 꾸미고 화려한 드론쇼가 개회식에 이어 다시 한번 평창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17일간의 열전을 마친 선수들은 국가 구별 없이 다 함께 입장해 석별의 정을 나눈 뒤 2022년 차기 개최지인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올림픽 사상 처음 구성됐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남북 선수들도 폐회식을 끝으로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마지막까지 최고의 경기를 펼친 우리 선수단의 소식 평창에서 이어갑니다.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이승훈 선수는 4종목에서 무려 37km 넘게 달렸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 된 철인 이승훈은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의 대표팀 맏형 이승훈은 이번 올림픽 4종목에 출전해 경이적인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5000m에서 5위에 자리했고 1000m에서는 막판 괴력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4위에 올랐습니다. 후배들을 이끌고 나선 팀 추월에선 2회 연속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압권은 이번에 신구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 스타트였습니다. 세계 최강자답게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폭발적인 스퍼트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포효했습니다. 금메달 올림픽 챔피언 대한민국 이승훈!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아시아 빙속 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따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로 모두 5개의 메달을 거머쥔 이승우는 벌써 다음 올림픽을 기약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베이징 올림픽까지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지며 전설의 반열에 오른 이승훈. 그의 쾌속 질주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여자 매스 스타트에서도 김보름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안겨줬는데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쁜 순간에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관중을 향해 큰절을 하며 팀 추월 경기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보름은 레이스 중반까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3바퀴를 남겨두고 폭발적으로 속도를 내더니 막판 질주에 힘입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김보름은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팀 추월 경기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김보름은 태극기를 들고 링크를 돌면서 관중석을 향해 속죄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말이 죄송합니다밖에 없어가지고요. 그 말밖에 안 떠올라서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이어진 시상식에서도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었고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절을 했던 것 같아요. 팀 추월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경기에 대한 질문만 받고 싶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메달보다 값진 교훈을 함께 얻었을 김보름 선수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우리나라가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7위에 오른 데는 최민정, 임효준 같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선 선수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는 24살에 맞은 2번째 올림픽을 최고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서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기업 연속을 하듯 순식간에 상대를 따돌리는 폭발적인 스퍼트. 타고난 재능에 끊임없는 노력을 더한 최민정은 준비된 쇼트트랙 여왕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유일한 2관왕인데도 전관왕을 못한 게 아쉽게 여겨질 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아서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이제 가족여행 가자.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임효준의 질주는 7번의 수술을 이겨낸 7전 8기의 드라마여서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썰매 종목에서 사상 첫 금을 일궈낸 윤성빈은 눈 감고도 탈 만큼 달리고 또 달린 평창 트랙을 새로운 스켈레톤 황제의 대관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비결은 그냥 노력이에요. 그냥 정말 잘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뭐 그런 마음들을 갈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됐습니다. 불꽃 같은 질주로 값진 메달을 목에 건 빙속 차민규와 김민석, 설상 종목 새 역사를 쓴 스노보드 이상호, 톱10을 넘어 7위에 오르며 피겨 여왕 김연아의 뒤를 이어준 최다빈까지 평창올림픽을 빛낸 대한민국의 샛별들은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 더 큰 도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이곳 평창의 강력한 추위에도 개막식에 우통을 벗고 나온 근육남부터 아름다운 질주를 펼친 빙속 여제의 눈물, 그리고 사라진 동료애로 국민에게 신망을 안겨준 팀 추월 경기까지 이번 대회 다양한 화제거리를 정희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통가의 기수 타우파 토프아가 강추위에도 우통을 벗고 당당히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2년 전 태권도 선수로 출전한 리우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던 타우파 토프아는 이번엔 스키 선수로 출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북한 피겨 대표로 김주식과 함께 출전한 19살 염대옥은 기량 못지않게 톡톡 튀는 말솜씨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내가 미인은 아닙니다. 우리 짝패가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뒤에서 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값진 은메달을 따낸 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빙속 여제의 눈물. 3연속 금메달을 놓친 아쉬움보다는 최선을 다한 자신의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스댄스의 민유라는 경기 중 윗 옥근이 풀렸지만 당황하지 않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후에는 재밌는 몸짓으로 웃음을 이끌어내는 등 늘 유쾌발랄한 모습으로 흥유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빙속 여자 팀 추월 선수들은 동료애가 사라진 레이스를 펼쳤다가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바람에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미국 MBC 방송은 개회식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망언을 냈다가 사과했습니다. 스노보드 경기 중 갑자기 나타난 청설모 한 마리는 선수의 기지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외신들은 이번 대회 가장 아찔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안방대회인 만큼 과연 제대로 치러질 것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흥행과 기록면에서 전반적으로 합격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출발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고 혹한과 강풍도 발목을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의 선전으로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입장권 판매율이 목표인 90%를 넘었고 외국인 21만 명을 포함해 138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경기장의 설질과 빙질, 선수촌의 시설과 음식 역시 최고였다는 평가입니다. The delighters for the athletes, they have praised among others the quality of the village, the food and beverage and many other things. 북한의 참가로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 것도 성공 개최의 큰 요인입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들의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선전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비용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한 개회식과 최초로 시연된 5G 기술과 UHD 지상파 방송,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 would give a 9.5 on a scale of 10 because it's well organized, people are very nice. 차량 2부제와 올림픽 전용도로 시행은 효과적이었지만 셔틀버스 부족으로 인한 수송 문제, 노로바이러스 발생 등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The worst thing that's happened to me is I've had to wait a couple of times for a bus late at night, but other than that, it's been very good.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서 5만 5천 운영 인력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평창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난 17일간 이어진 감동의 드라마가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잊을 수 없는 뜨거운 순간들을 김형렬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가기 위해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은 지난 4년간 흘린 땀방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쥐어짰습니다. 자력을 다해 뒤집히는 썰매를 잡았고 서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타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썰매가 넘어진 상태로도 1위로 들어온 뒤 환호했고 설원에서도 빙판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거짓말처럼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100분의 1초를 가리지 못해 함께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메달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꼴찌를 하고도 춤을 출 수 있었고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온 스노보드 황제는 연습 도중 부상을 불러왔던 그 기술로 건재를 과시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아 유정과 스키 여제. 빙속 여제는 온 힘을 쏟았지만 최고의 자리를 내주고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승부가 끝난 뒤 라이벌은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환호와 탄식, 기쁨과 눈물이 교차했지만 땀과 열정을 다한 이들은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내려왔습니다. 극심한 반발 속에 통일대교가 막히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왔는데 천안함 관련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앞세운 8명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오전 9시 53분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영철은 흘끗 보기만 했을 뿐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통일대교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시위로 이동이 어려워지자 7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전진교로 우회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파주 통일대교 남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이곳에 도착했고요. 김영철 단장의 방남을 막겠다며 이렇게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풍찬 노숙하면서 김영철 방한 저지를 통일로 대로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유족들에게는 설명 한마디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영철은 저희 유가족이나 국민 앞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일행은 숙소인 워커힐에서 머무르다가 오후 3시 22분 KTX를 타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밤 폐회식 참석 등 2박 3일 일정을 마친 뒤 모레 북으로 귀환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김영철이 이렇게 어렵게 방문한 만큼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더 주목됩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직전 김영철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면담했다고 밝혔는데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제시했을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북한도 남북 관계를 계속 활용하려면 북미 대화의 문을 여는 협상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화 의지가 실천되는 수준에 맞춰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용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대표단 가운데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포함된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무성에서 대미 관계를 담당하는 최강일은 지난해 9월 스위스에서 미국의 전직 관료와 접촉을 갖는 등 핵 문제에 정통한 관료입니다. 계속 족되지 않고 핵으로 위협 공갈하게 하는 한은 이제 절대로 우리 핵무기 로켓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고. 북한은 오늘도 외무성을 통해 미국의 어떤 봉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북미 대화를 저울질하는 양상입니다. 북미 접촉이 불발되더라도 남북 간 협의 과정에서 핵 문제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 그리고 미국 대표단까지 한자리에 모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인데 북미가 이번에도 서로 외면할까요? 폐막식장으로 가보죠. 자, 김수영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이곳에 여유를 두고 도착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동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정도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6시부터 회의식이 시작하는 8시까지 약 2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 시간대에 미국과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은 아직 포착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마음만 먹으면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문 대통령 내외 옆에 이방카 보좌관이 자리하고 그 뒷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을 걸로 보입니다. 개회식 때는 펜스미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이번엔 어떨지 봐야겠습니다. 이방카 보좌관 일행은 내일 아침 일찍 미국으로 떠납니다. 따라서 북미 접촉이 가능한 시간은
현실적으로 오늘 밤뿐이라 폐회식 전후 특히 비공개 일정 동안 양측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움직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예술계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관객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로에선 미투 고백에 나선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공연을 즐기던 관객들이 서울 대학로 거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공연 예술계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말에도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집회를 찾은 시민 300여 명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문화계 인사들의 퇴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이 관련된 작품은 모두 거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 관객 3명이 SNS상에서 논의하던 것이 크게 공감을 얻으면서 수백 명이 거리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분노도 사실 많이 느끼게 되고요. 공연에서 느꼈던 감동도 없어지고 앞으로 내가 저 사람들 믿고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시위를 지켜보던 공연예술계 종사자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똑같이 기사랑 똑같았어요. 계속 현장에 있지 않을 거니. 참가자들은 문화계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력 폭로, 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영화배우 곽도원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곽 씨는 자신을 겨냥하는 듯한 미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영화배우 곽도원 씨를 암시하는 성폭력 폭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예전에 연희단 거리패에 있었고 지금은 영화계에서 활약하는 기역 배우가 7, 8년 전 함께 공연하며 심한 성희롱을 했고 같이 일하던 연출진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씨는 연희단 거리패 출신입니다. 곽 씨 측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7, 8년 전 2011년에는 영화 황해 같은 조연을 한참 촬영하고 있을 때여서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배우가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실제로 미투운동으로 나서시는 분들의 글의 신빙성이 없어질까 봐 더 오히려 염려가 되는 입장이에요. 한 중견 뮤지컬 배우도 온라인에서 자신을 암시하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연극배우 한명구 씨는 과거 극동대 교수 시절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인 데 대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 씨는 현재 재직 중인 서울예대에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재직했던 청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38명은 조 씨의 성폭력과 위계에 의한 폭력이 실제 존재했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 천주교 신부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신부가 속한 천주교 수원교구는 교구장 명의의 서한을 내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사죄단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를 겨냥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해서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김어준 씨의 발언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의 분열을 위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란 발언입니다.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 흐름을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관련 인물이나 진보적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공작의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일에 관한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지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금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피해자 인권 문제에 진보, 보수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감춰져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김어준의 예언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댓글단과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이슈몰이가 있다면서 김 씨를 옹호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김 씨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영 논리를 동원해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피해자를 공작원으로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를 오늘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다스 전무를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전무는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에 2차례 공개 소환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무를 상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우회 상속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자회사가 이 전무와 관련된 회사에 40억 원을 부당 지원한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부당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전무에게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3월 중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확한 조사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술병을 깨서 형을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형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배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술병을 깨 같이 있던 형에게 휘둘렀습니다. 동생이 휘두른 술병에 목을 다친 A씨의 형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형의 잔소리에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검은색 SUV 차량과 택시가 충돌한 채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23살 최모 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8살 진모 씨가 숨졌고 택시기사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최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휴게소 부근에서 1톤 화물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 트럭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로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목표했던 종합 4위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종목에서 가장 많은 17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슬라이딩 트랙을 질주하고 서론을 가른 뒤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최고의 두뇌 싸움을 펼치는 컬링에서도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피겨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에서만 메달을 따냈던 태극전사들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든 종목에 걸쳐 시상대에 오르며 진정한 동계 스포츠 강국임을 과시했습니다. 1등과 6등 전 세계에서 이제는 불모지가 아니라 썰매 강국으로 앞으로 더 경사가 많을 겁니다. 올림픽에도 더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금메달 5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 7위를 기록해 목표했던 종합 4위 달성은 실패했지만
역대 최다 종목에서 최다 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빙상도 제 몫은 다했습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여전히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고, 스피드스케이팅은 차민규와 김민석, 김태윤, 정재원 등 젊은 피들을 앞세워 7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차준환과 최다빈, 김하늘 등 차세대 피겨 스타들은 금빛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됐고 어떻게 타면 더 잘 탈 수 있을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한국 동계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올림픽 피겨의 꽃 갈라쇼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한국 문화를 녹여낸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톱스타들도 자신들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갈라쇼 첫 주자로 나선 한국의 민유라 갬린조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발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빅뱅과 2NE1의 노래 롤리팝에 맞춰 깜찍한 안무를 선보였고, 연기 도중 관중석을 향해 미리 준비한 사탕을 던져 큰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여자 싱글 7위에 오른 최다빈은 우리민요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애절하고도 역동적인 연기를 펼쳐 한국의 미를 뽐냈습니다. 갈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즐겼던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남자 피겨의 미래, 차준환도 톡톡 튀는 연기로 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란색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온 북한의 렴대호 김조실조는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 선율에 맞춰 신명나는 댄스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개성 넘치는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16세 소녀 알리나 자기토바는 호피무늬 의상을 입고 음반 위에서 몽환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 스페인의 페르난데스는 공연 중간에 물을 뿌리고 또 슈퍼맨 옷으로 갈아입는 등 흥을 돋우는 퍼포먼스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SBS 손병아입니다. 남자 아이스하키에선 러시아에서 온 선수들 OAR이 독일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OAR은 경기 막판까지 독일의 3대2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시간 종료 55초 전에 구세프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카프리조프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4대3으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피겨의 자기토바에 이어 이번 대회 2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피날레는 노르웨이의 철녀 비에르겐이 장식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 30km 매스 스타트 우승으로 통산 15번째 메달을 따내며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더 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기온차가 12도, 경북 의성은 무려 22도나 차이 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단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의 건조특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 응원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내일부턴 하루하루가 치열한 매일매일이 올림픽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